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남갑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아서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김정은 남매도 인터넷을 통해 저희 우정활동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국정 철학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사람들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정당이 먼저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전쟁 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 행사가 먼저냐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한번 총리님께서 좀 봐주십시오. 혹시 저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습니까? 예.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들이 고국에 도착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이 조용히 비행장에 나가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으나 전사한 영웅들의 진심을 표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때가 생각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궁금했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평생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와락 품에 껴안고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데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6.25 전쟁 영웅 147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조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보다 더 긴 시간 조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 공항에서 그분들을 누가 혹시 맞았는지 총리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당연히 그 보훈처와 군에서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틀 뒤입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 제대로 예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급 직원들이 나와서 유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 관계자와 통화해보니 굳이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나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아무리 다음날 행사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라도 나가서 유해를 맞이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 행사를 위해 전쟁 영웅들의 유해가 하루 동안 비행기에서 방치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전쟁 영웅들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느껴집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과 유족들 앞에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당국자들이나 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대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타임 지리도 역시 전쟁 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냐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별세하신 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직접 차리고 예우했습니다. 사흘간 무려 10여만 명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만약 변상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이 행정 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가 온당한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이 서울시가 다른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파묘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묘지를 파서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 총리님께서 혹시 21세기에 지금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 참시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백선엽 장군과 같은 분의 묘소를 파묘법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제 국회가 입법부니까요.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발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입법 발의는 대부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창설 뿌리가 북한으로 도망쳐 북한군을 창설하는 데 일조한 김원봉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6.25 때 동족 산장의 비극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6.25 전쟁 용 칭호까지 받은 전범입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지금 보신 그 사진이 소련군에 편입돼서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는 김일성입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 항일연구는 1941년 소일 중립조약 체결 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동북에서부터 모두 소련에 들어가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정규군에 편입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1945년대 그대로 북한군에 나와서 북한군을 이루었습니다. 만주에서 10여 년간의 전투 경험과 수년간 소련에서 정규 군사를 바친 북한군의 정규군 앞에서 우리 리스크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선택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시 한국 땅에 있던 모든 군사 엘리트들을 군에 받아들여 시급히 우리 정규군을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8.15 광복 이후 한반도 당시 정치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을 결정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군, 공군 업적을 인정하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국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먼저냐 아니면 김정은의 자존심이 먼저냐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이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격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주장하듯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관계처럼 발전되어야 한다면 북한이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짓을 자행했는데 적어도 유엔 안보리사회 같은 데 상정시키고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단죄하는 것이 정상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웅당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나 사죄를 받아내시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현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한 대북 저작권료, 즉 김정은 정권에 넘겨줄 돈입니다. 2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폭파했는데 상징적으로 이것부터 압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가 북한에 주었다가 받지 못한 차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조 61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한 차관, 무상 차관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2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4년제 대학 27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 학기를 다니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에 꽂은 돈 받지 못하고 또 돈 갚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남북 간에 만약에 이 핵 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전선언이냐 항복선언이냐 북한 비핵화 견인선언이냐 북한 핵보유국 인정선언이냐라는 주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정부 질의 서두에 총리님께서 정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총리님께서 또 저와 함께 정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팩트로 올바로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전선언 결의안이 그들이 말대로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 폐기가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후에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정전선언을 하자고 떠들었습니다. 예, 계속 정전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북한이 저렇게 계속 정전선언을 입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총리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다녀오고 그 다음 연이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난 10월 1일 북한이 저렇게 매일 정전선언을 요구하던 북한이 던년 입장을 바꾸어서 정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워싱턴을 쭉 돌고 왔는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까? 혹시 정전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국민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뭐 오간 내용이 있습니까? 그 적절치 않은 추측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북한이 발표한 입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정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정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면 연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돌연뜻 입장을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도 정전선언 정도 하려면 적어도 핵신고와 검증 원칙에 동의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정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의 핵 보유국주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미국이 말합니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보시다시피 정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지금 여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전선언 추진 결의안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존 미북 관계에서 현실적인 아니라고 보십니까?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이제 좀 다른 사안이고요. 남북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의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결국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핵 보유 인정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은 결국은 말 앞에 마찰을 놓고 말을 끌겠다는 그런 형식과 같습니다. 북핵 폐기 내용도 없는 종전이라는 선물을, 그것도 북한이 금방 남북 연락소를 파악한 며칠 이후에 이러한 견해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이런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게 가져다 바치던 것으로서 김정은 남매의 그러한 행포에 굴복하는 항복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태 의원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